방출관리. 자, 닭을 먹고. 왜 이렇게 술이 안 깨냐? 자, 구화가 아니지. 던지.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힙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쉬었죠? 네, 잘 잤습니다. 예선 농사는 이제 복귀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고민되는 게 9화에서 10화 넘어갔으니까 지금 녹음하는데 똑같은데 자기 소개 또 할까? 자, 노성훈 농사님 소개하시죠. 어제 저기 9화에서 10화 녹음하시는 동안 뭐 특별한 일 있었습니까? 자기소개 하면은 신림동의 총각 강사. 노성훈입니다. 왜 뭔가 구수하지? 총각 강사? 진짜 그 시골 청년 같은 느낌? 총각 강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얍삽한 느낌인데 성공이가 얘기하면 진짜로 시골 청각 가돌라온.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자, 9화 녹음 끝내고 10화 녹음할 때까지 뭐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일, 무슨 답을 제가 원하시는가요? 살아났습니다. 여신이 부활했어요. 여신이 램프를 막 비볐거든요? 주전자를 막 비볐더니, 바쿠스 요정이 막 훅 나타났어. 바커스? 술의 여신이야? 그러지 마. 여성형은 뭐죠? 바쿠스의 여성형이 뭐죠? 바커디스. 바쿠디스. 막걸리 병 좀 흔들었더니 바로. 막걸리 디스. 뭐 되게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예선 노사는? 여기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잘 불고, 강의자료 잘 만들어놔가지고, 얼굴도 잘 가리고 자고. 잘 자, 잤습니다. 오늘은 자기 소개해야지. 하셔야죠, 왜? 뭘요? 왜 안 하십니까? 뭘요? 유부남 강사. 애가 둘 딸린. 도와달라고 그렇게 반년을 외쳤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25% 성장률을 25%? 웃겨. 깔끔하더라고. 25%? 이혜순 농사님도 60%. 60%, 저도 한 40%. 성장했네요. 네. 근데 저는요, 50% 나와, 한 50%? 50%? 어차피 제가 학원과의 뭐 치열한 경쟁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학원계에 입성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 방송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어떤 거를 주고받고 서로 뭘 나누어줘야 될까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라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거든요. 와, 정상적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제 역할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은퇴식 뭐 연구 결번 하시려고요? 네. 연구 결번 준비하세요? 아니, 그런 거보다도 일단 저 스스로가 별로 그렇게 수험생 숫자 가지고서 이렇게 저 자신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았었다, 애초부터. 안 왔었다. 하지만 우리 갑자기 앞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가 되게 나쁜 놈 같이 보이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출발했던 거고 두 분은 다르게 출발했으니까 다르게 가시라. 괜히 얘기했잖아. 와, 팀킬이다. 자, 어제 소개하시죠. 나 할 차례인가? 아니요, 노동훈 노사님 아까 소개 안 하셨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아니, 소개는 안 했잖아요. 막걸리를 비비자. 막걸리를 비비자. 자, 소개하시죠. 수강생의 목매는 강사. 노동훈 노사님. 수강생을 목매는 총각 강사. 총각은 안 버리네. 여자 수강생을 목매는 총각 강사 이래 하나?
일단 그 이혜선 노무사님 소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직 무속골에 있습니다. 그 족구하시던 분들은 많이 사라졌고요. 그 계속 주변에 하고 술 마시던 계세요. 분들도 많이 떠나가셨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닭집 주인 아줌마의 눈치를 보면서 이 도봉산 자락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바꿔 얘기 드리면 아직 셋 다 술이 안 깼고요. 저는 술을 별로 안 먹어요. 노성분은 술을 많이 안 운전을 해야 먹는데 하기 때문에. 이직 관리 부분은 여전히 저희의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선 노무사님 나도 소개할래. 해요. 영혼이 아름다움에서 아이, 참.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있는 날로 아름다워지고 있는 요새 세수 좀 하냐? 하루에 한 번은 해야지. 미남 강사. 간판 미남. 간판 미남 총각 강사 할머방원의 노성문 강사입니다. 와. 외모 경쟁력을 날로 키우고 있는 강사. 얼굴로 강의하는 강사. 얼굴 뜯어먹고 강의하는 강사. 아 이제 운동만 좀만 하면 이제 몸짱만 되면 이제 더 이상 따라올 게 없는 강사. 내가 저 말 들으면서 순간 든 생각이 이 방송이 오디오가 문제야. 그러니까. 비디오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요. 그럼 그 저딴 소리 안 하지. 예선 너무 이혜선 잘 노무사님 소개하시죠. 신림동계의 아이돌 강사 이혜성 노무사입니다. 아, 군더더기 없습니다 저는. 놀고들 있네. 네. 9화 3부 녹음할 때는 어디서 자빠져자고 있다가 이제 저기 술 깨고 나타난 술의 여신, 술의 막걸리의 여신, 아이돌 그때 얘기했잖아요. 공산박씨. 홍삼박씨. 홍삼박씨 아이돌을 그잖아요. 필적하고 있는 잠깐 우리도 뭐 하나 만들까? 같이 셋이서 뭐요? 현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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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괜찮잖아. 와, 예선 노사님 머리 좋다. 순발력 그죠? 최고인데? 제가 요즘에 두 문자 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니 그 현봉선 어차피 셋 다 끝자리면 우봉선도 괜찮고. 우리도 테티서처럼 진짜 하자. 신림동의 아이돌. 그러니까 성이 둘이 똑같으니까 앞자가지고 하는 건 맨 끝자로. 앞으로 이제 저희는 인사를 잘하자 전문 강사. 현봉선. 우봉선. 유닛 그룹. 우봉선. 우봉선. 인사말전을 만들자. 안녕하세요 우봉선입니다. 뭐 이런 거. 안녕하세요. 자. 우봉선이에요. 소개하시죠. 웁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지. 봉을 맡고 있는 그룹에 봉을 맡고 있는. 봉을 맡고 있는 센터. 그것도 괜찮네. 진짜.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 CMS! 자, 오늘은 인사관리 기능 측면에서 마지막 방출 쪽이죠. 그래서 이직관리 부분. 그러니까 방출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조직에서 막 내쫓는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 방출 쪽에 보면은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직관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확개평, 임유방 이렇게 이제 많이 외우다 보니까 방출로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자칫 어감 자체가 쫓겨나는 이런 걸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 이직관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놈이 어떻게 나가지 않도록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하는 측면하고 어떻게 이제 관리적 측면. 그리고 어떻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나가지 않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조직의 구조조정 측면이나 아니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내보낼 거냐. 잘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불만 가지지 않게 내보내고 나가고 나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자발적 측면, 비자발적 측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묶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산이라서 그런가 지금 헬기가 많이 떠다니는데 누가 조난당했나? 저기 장군님.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등산객 같은데. 자, 먼저 이직관리에서요. 그 이직의 의의와 유형부터 이제 노성문 노무사님이 좀 설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혜선 노무사님이 좀 잘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잠깐 저기 화장실을 좀 다녀올게요. 거짓말. 자러 가는 거죠?
이거 다 거짓인지 아시죠? 아까 빈대가 어디 있었는데. 아저씨도 저기서 노상방뇨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아. 돌 던지다 또. 같이 쫓아줄게. 같이 돌 던져. 자, 이직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직 관리란 기업과 종업원 간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들, 그래서 이직 관리고요. 이직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가 있습니다. 광의의 이직은 종업원의 입직과 이직을 포함시키는 것. 어쨌든 종업원이 이직을 하게 되면은 다시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순환론적으로 하나 나가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입직과 이직을 모두 포함되는 것들을 광의의 이직이라고 보고요. 협의의 이직은 회사적 차원에서, 이제 좁은 차원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종결하고 조직을 떠나는 거. 그래서 이게 협의의 이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직의 유형은 의사결정 주체에 따라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이 있죠. 자발적 이직은 말 그대로 종업원 주도 하에서 스스로 나가는 이직, 전직, 사직 이런 것도 있겠고, 비자발적 이직은 종업원 의사에 반해서 기업이 주도하는 해고라든지 정년퇴직 내지는 사망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고요. 통제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는 통제 가능한 이직과 통제 불가능한 이직이 있는데, 통제 가능한 이직은 종업원이 임금이나 복리후생, 근로시간, 작업 조건이나 이런 거를 불만으로 이직이 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은 종업원이 이직을 안 할 수 있는 이직들, 그래서 통제 가능한 이직이 그런 것들이고, 통제 불가능한 이직은 종업원의 질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학업, 가정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어떻게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직이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직들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이직이고, 이직 관리에서 관리할 대상은 바로 이 통제 가능한 이직이죠. 종업원들은 이제 통제 가능한 이직이지 통제를 못하는 통제 불가능한 이직은 이직 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직의 효과와 이직의 중요성을 보면은 할 얘기는 없죠, 여기서는. 없어 아직. 네. 근데 이제 이직의 효과와 중요성에 보시면은 이직도 종업원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부정적이다, 나쁘다, 이직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인사관리의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하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직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비용, 특히 종업원의 인건비는 제조 원가의 요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의 해고를 통해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종업원의 줄이면은 인건비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줄어들면은 제품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경쟁력 향상, 그래서 제품 가격 경쟁력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 두 번째는 이제 이직을 통해서 새로운 종업원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조직 분위기의 쇄신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인력 감축을 통해서 잔류 종업원들에게 보다 도전적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력이 감축되면 감축된 만큼 자리가 비게 되고 승진에 여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종업원들이 보다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종업원들이 이제 신규 종업원들이 또 이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신규 종업원들의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조직의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 세 번째는 이제 종업원의 성장 욕구. 앞에서 얘기한 조직 분위기 측면하고 연결되는 거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직이 되면은 새로운 자리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자리가 생기게 된다면은 그 승진을 하게 됨으로써 승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도전적인 직무가 부여가 되겠고, 또한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승진 기회의 확대. 그래서 자발적 이직과 인력 감축을 통해서 종업원들에게 많은 승진 기회를 주게 된다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에 반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은 항상 그라시아노의 법칙,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갈 데가 많아요. 갈 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나간다는 거죠. 이제 종업원의 회사의 구조조정을 할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능력자는 다른 데보다 고액 연봉을 받고 능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자는 이탈하고 회사의 잔류 종업원들은 되게 무능력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 해서 무능력자는 잔존하게 되고, 희망퇴직 시 능력자가 우선적으로 퇴직하게 된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직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종업원이 입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신규 인력에 대한 그 일을 이제 적응시키고 능력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훈련비가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훈련비의 증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점. 세 번째는 이직이 너무나 되면은 이 조직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조직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조직 분위기 안에서 동료 직원들도 자기도 언제 잘릴까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플레이스먼트나 인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줘야겠죠. 네. 그럼 이직 관련 왜 중요한지 조금 자세하게 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직 관리 그래서 이제 중요성 같은 경우는 유능한 종업원들의 자발적인 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나가려고 유능한 종업원들이 나가려고 하는 종업원들을 붙잡아 둬야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종업원들의 이제 방출 전략. 그래서 필요 없는 종업원들의 이제 방출을 하려고 할 때 고용 조정에 대해서 노사 간의 최소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유능한 인력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도모하고 기업에 이제 남아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측면에서도 그 종업원들이 이 계속적으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직 관리가 중요성이 되는 그 이유는 뭐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한경쟁 시대에 이제 상시적 구조조정에 하는 이 시대가 있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이 지금 중요해졌다라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직장이 붕괴돼서 이직률이 증가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직의 문제, 특히 유능한 인재가 놀면 안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직률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기업의 이미지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해서 이직 관리의 중요성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직을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직 관리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현우 노무사님 설명한 것처럼 이직 전략하고 방출 전략이 있는데 자발적 이직 관리를 통해서 종업원들이 그러니까 핵심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이직되는 것들에 대해서 막는 것들이죠. 어떻게 못 나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발적 이직 관리를 먼저 보면요. 자발적 이직 관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종업원들의 주도에 의해서 종업원들이 이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보다 나은 직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은 이제 사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발적 이직이 이런 것들이고, 자발적 이직의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은 앞에서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직에 이제 순기능, 역기능하고 연결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직자 측면에서는 종업원 개인에게 경력 개발이 되고 보다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함으로써 이직이 되면은 직급이나 소득이 향상되겠죠. 그래서 소득 증가 및 능력 발휘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이직자 측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잔류자 측면에서는 이직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동, 승진의 기회가 생기고 신규 인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직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다라는 측면. 세 번째, 조직 측면에서는 그 무능한 인력이 퇴직되면은 조직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신규 인력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조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위 직급으로 이 승진되는 측면에서는 승진 정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과 종업원들이 나감으로 해서 인력의 유연성이 증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역기능은 이직자 측면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에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가 돼서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적응하는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야 하긴 하겠죠. 자발적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측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발적 이직이 되면 이직자는 불안감이 있죠. 새로운 직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새로운 직장에 전직을 하게 돼도 그 불만이 해결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불안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잔류자 측면에서는 이 회사 이제 그러한 종업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내의 사회적 관계가 훼손될 수가 있겠죠. 또한 신규 인력이 확보되면은 신규 인력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업무량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업무량이 증가되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힘들 수 있겠다라는 측면. 조직 측면에서는 이직이 되면 이직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직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채용을 할 때 모집과 선발의 비용, 그리고 이 사람을 그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하려고 하면 교육훈련의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고, 유능한 인력이 상실되면 그로 인해서 조직의 경쟁력이 약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야죠?
이런 순기능 역기능이 있으니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네. 이직인데 이러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 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나 뭐 희망퇴직의 관리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생각해 볼게 비자발적 이직 어떻게 하면 이 종업원들을 이렇게 문제 없이 자를까 특히 근로기준법도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부당해고 금지 원칙이라든지 뭐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자발적 이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 인재가 기업에서 스스로 막 나가는데 이런 핵심 인재를 못 나가게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성과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핵심 인재를 잡는 게 능력인데 이 부분 소홀한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발적 이직 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발적 이직은 그 이직의 원인과 대책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 자발적 이직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어떠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만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불만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자발적 이직 관리를 나아가면 돼요. 그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면 되니까 자발적 이직의 이제 그런 원인을 보시면은 첫 번째 환경적인 원인. 그래서 외부 환경적인 원인에서는 예를 들면 실업률이 되게 높다 하면 이직이 안 되는데 네. 화랑이다. 그 기업에서 다른 데 갈 자리가 많다 하면 이직률 당연히 높겠죠. 실업률이라든지 기업의 상황 내지는 경기 이런 것들을 많이 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환경적 요인이고 그 두 번째 이제 조직 전체적 요인을 살펴보면은 조직 전체적으로 임금에 문제가 있다. 다른 기업보다 공정성, 외부적 공정성의 문제, 예를 들면 복리후생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승진할 때 승진의 공정성이 결여가 됐다라든지 종업원의 기대 수준, 내지는 종업원 자신이 지각하는 공헌 수준이 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조직 전체적 요인으로 이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조직 전체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 요인. 이현우 노무사님이 지금 그 취하선 아세요? 취하선 맞아? 지금 취하선을 찍고 계세요, 옆에서. 막걸리병 들고. 지금 막걸리병을 들고 이 병을 이렇게 병나발을 이렇게 부르시려고. 되게 잘 어울리네요. 진행하시죠. 네, 취하선 한번 하셔야죠. 아니, 지나가세요. 네, 그래서 조직 전체적 요인. 그렇게 되고 이제 조직 전체적 요인 세 번째는 근무 환경적 요인. 그래서 근무 환경적 요인은 감독자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동료 집단 간의 그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작업상의 위험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이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면 회사 때려치고 싶죠.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은 거.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러니까 보통 이직의 원인이 힘든 건 참아도 이 인간관계가 되게 그 사람 꼴보기 싫은 건 못 참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것보다 인간관계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근무 환경 요인 그리고 이제 직무 내용 요인. 그래서 직무 내용 요인에서는 종업원이 현재 수행하는 직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직 요인이 되고 직무 전문화라든지 직무 스트레스, 뭐 인간 소외 이런 것들의 이직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나친 직무 전문화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제 이직률을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다섯 번째 이제 그 개인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은 그냥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겠고 근속 연수가 높으면 당연히 이직률이 높겠고 부양 책임이 많다 하면 이직률이 이직률이 낮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의 정도가 높다고 하면 이직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자발적 이직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요즘 그 건강상 이유는 회사에서 엄청 일을 시키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맨날 야근하고 쉴 수가 없어. 맞아요. 네, 이현우 노무사님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어요. 눈이 풀렸습니다. 눈 풀리고. 역시 그지 같은 회사. 근데 요즘요, 되게 주변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암이나 백혈병이나 맞아요. 이런 거 걸리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무서워 죽겠어. 이게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이게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이나 이런 영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 사람이 7시, 8시 출근시키고 12시에 퇴근시키고 그런 생활 계속 하면은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이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무조건 칼퇴합니다. 6시. 근데 그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젊을 때는 잘 못 느끼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몸이 아파진다거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뭔가 비정상적인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조금씩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필요가 걸 이제 누적되는 거죠. 못 느끼는 건데 젊을 때는 잘 못 느끼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아니 직장생활하면서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좋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좀 길게 보면은 균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나중에 보면 좀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정신건강, 육체건강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서 내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가 사실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몸은 알고 사실 있다는 되게 거죠. 중요하죠. 네. 언젠간 이게 몸이 이제 복수를 하는 경우들이 이게 생기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일본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그랬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양이다. 이렇게 네. 허용량 이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거죠. 이게 엑스레이 찍는 것보다 더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엑스레이는 1년에 뭐 한 번 찍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 방사능은 매일 그만큼을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하면 이게 누적되면 1년으로 따져버리면 어마어마한 양이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도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딱 도달하는 순간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작업장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치를 인정받을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네, 그리고 아니면 또 우리 뭐 생각 우리 뭐 현우 이런 형님과 거. 저는 또 이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머리숱이 적어지는 이 질병.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쉬어야 돼. 형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안 빠져. 내 외모를 위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예, 그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외모 1등 강사가 될 거야. 나도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요. 넌 술을 줄이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 건 이 원인의 기초에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원인을 공부한 거다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 이제 대책에서 다시 네. 배우게 됩니다.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기억하시고 요걸 가지고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 네.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직률 관리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직률 관리는 이제 자발적 이직의 대책에 보기 전에 이직률 관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적정하게 어느 정도의 이직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조직의 유효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측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정 이직률 관리를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적정 이직률 관리는 두 가지가 이제 만나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기업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네, 적정 이직률은 이제 종업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비용이 있겠죠. 보유하면은 종업원들의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겠고 이직을 할 때 이직 비용 같은 경우는 이직을 통해서 이직 전에는 그러니까 이직을 결심하고 이직 직전까지는 생산성이 저하되고 다른 일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직업 찾아보겠죠. 사표를 내기 전에. 그럼 그 안에 이제 생산성 저하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또 증가되겠죠. 그 안에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측면 그리고 이직을 딱 하는 순간 이직하고 새로운 사람이 모집될 때까지는 생산이 중대되고 생산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다른 종업원들이 그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다른 종업원들의 업무 부담은 증가되고 이런 문제점 생길 수 있겠고 새로운 종업원을 뽑았다 했을 때 새로운 종업원을 뽑았을 때 바로 그 이직 전의 직원만큼 똑같은 성과를 나타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문제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비용의 문제라는 이러한 도합적인 이러한 이직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러한 이직 비용과 인력의 보유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적정 이직률 그러한 시점을 적정 이직률에 잡고 그것들을 기업에서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이 최소화되는 점 적정 이직률 관리고 이거는 교과서 보시면 그래프 있는데 그 그래프 답안지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하면 그러면 이러한 이직이 원인이 있으면은 적정 이직률을 바라봤고 그러면 이직이 왜 되는지를 이직의 원인을 분석해야 대책이 나오겠죠. 이게 과연 환경적 요인인지 조직적 요인인지 근무 환경인지 개인적 특성 때문인지 해서 이직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요. 이직 시에 이제 면접하는 방법. 그래서 이직할 때 물어보는 거죠. 너 왜 그만둘 거냐? 라는 것들을 물어봐가지고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물어보기 껄끄러니까 이직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설문지를 발송하죠. 그래서 익명으로 답안을 받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얼굴 보고는 이직의 원인을 솔직히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 나갈 때는 되게 심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간 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차분하게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거든요.
괜히 나왔다는 생각? 아니 그게 아니라 괜히 나왔어. 그러니까 나올 때는 처음에는 이제 다른 원인들 뭐 일이 많았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상황에서 상사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제 폭발을 커플을 해가지고. 서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는 그걸 찬찬히 이제 복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내 원인이 사람 문제는 아니었구나 일 문제였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되는 시점 요 시점에 이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응답률은 낮겠죠. 그쵸. 내가 이미 버린 회사인데 뭘 더 보겠다고. 일부러 가짜로 대답해. 그래서 일부러? 예를 들면 이 ARS 여론조사 있잖아요. 정당 네. 여론조사는 했을 때 일부러 거꾸로 대답하는 사람들 많대요. 근데 이제 일부러. 그런 형태보다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경험? 이직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직 나갔던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아, 이직 시켰구나. 근데 이제 응답률이 낮은 거는 뭐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답변은 나름대로 잘 해줘요. 잘 해주는데 의도적으로 ARS 할 때 반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이런 장난스러운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문제 자체를 확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나온 거는 일 때문에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반적인 거를 그냥 자기가 고민을 하는 거야. 모르겠다. 그래서 뭐 이 회사의 전략도 잘못됐고 뭐 기업 문화도 잘못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직 후 설문지법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인사기록 카드 갖다가 이제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이 커리어 패스를 걸어왔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떠한 능력을 키웠다라는 것도 이제 검토해 보면 되겠죠. 무슨 일을 했고 라는 것도 이제 인사기록법이 있고 네 번째 이제 태도조사법. 그래서 이제 주변 종업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직자가 왜 평상시에 무슨 얘기 하는 거 못 들은 거 없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하는 것들의 태도조사법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직의 대책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외부 환경 요인, 조직 전체, 근무 환경, 직무 내용, 개인 특성이 있는데 외부 환경 요인은 대책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렇지. 그쵸. 당연히 실업률을 어떻게 기업에서 물론 한 삼성이나 현대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호황불황 이런 거를 본인들이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니 호황불황 못하지만 이런 외부 환경적인 법을 막 이렇게 입법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금융 통화 막 이런 것들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힘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이자율. 돼요. 그런가? 기업은 객관적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냥 생각이라고요. 예, 삼성이나 현대가 그런 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용인해서 할 수 있지 할 이 아니요. 정도 능력이 없. 아니요, 용인해서도 안 돼. 그걸 인정하는 순간 대기업이 그 사회 정책이나 이런 거를 자기들 편의대로 바꾸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통 지금 우리는 기업은 객관적 환경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적응하고 자기들의 어떤 살 길을 찾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이 무슨 로비를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든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사회 자체는 그만큼 삐뚤어진 거예요. 술 한잔 하셨습니다. 다시 운동권 말투 나오시기요. 정통 인사 넘어가리. 지금은 우리는 정통 정통. 운동권 방송. 아니야. 자, 고품격 수원방송. 고품격. 네. 근데 저는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있고 그런 거를 그 역할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인정을 해야지 그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얘네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라고 용인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검 결과 하고서도 이건희한테 면책 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잘못된 건데도 받아들이면 우리 그러자고 우리가 우리가 팟캐스트 하는 거 아니잖아. 팟캐스트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배움을 나누고 사회에 이 한 줄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둠의 지금 빛과 세력과 소금이 되고 있는 건 맞아? 우리가 수원계 한 줄기 빛이래잖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일단 좀 이따가 리플 얘기도 좀 해줍시다.
아니 지금 하세요 뭐 이거 갑자기 나온 김에 뭐 그냥 우리 이렇게 대책 얘기하고 아니야 맥이 끊겨 계속해. 일단 저기 정통 운동권 방송 계속해야 돼. 일단 그 최근에 리플 달아주신 분들 되게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고맙고요. 그리고 2차 수험생들 위한 특강을 제안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저희가 학원 강사로 매여 있다 보니까 별도로 하기는 사실 애매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사실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십사. 대신에 한림법학원의 노성목 노무사님하고 이혜선 노무사님 강의를 몰래 들어가시더라도 두 분이 뭐라고는 안 할 거다. 아 우리 그런 입이지? 그죠? 뭐라고 하겠어? 뭘? 내가 뭐라고 했어? 방송 듣다 보니까 좋아서 왔는데. 그래 나 한번 뭐라고 했어? 저는 특강 무료니까 그냥 오셔도 돼요. 특강 뭐 있는데 우리 특강 네. 잡혀있어요. 예, 저 특강 합니다. 네 저희들 특강 잡혀있어요. 무료 특강. 야, 그거 빨리 올립시다. 빨리 얘기합시다. 그거를 그냥 같이 해버립시다. 예선 노무사님. 같이 뭘 해요? 아니 그 따로따로 하는 걸 그냥 이 팟캐스트 독자를 위한 하면서 같이. 뭐야, 뭔 말이야. 특강 잡혀있잖아요.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중심이 아니라 이 팟캐스트 독자를 위한 경영조직 인사관리 특강을 같이 이제 네, 앞뒤로 뭐 하는 앞뒤로 거지. 그러니까 그 방송 그러니까 그 특강 내용 안에 그걸 포함시켜야 하는 거지. 그래요. 네, 어차피 그 우리 특강이 6월 아니 7월 말에 7월 중순쯤에 잡혀 있죠. 네네네. 저도 7월 중순쯤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난 뭐 하지? 와가지고 참관하셔야죠. 아, 그럴까? 그냥 네. 박수 받고 막 이렇게 미스코리아처럼 인사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앞자리에 이렇게 딱 강사가 하고 있으면 그 앞자리 그 연단 뒤에 의자 딱 따로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원래 왜 내빈이 딱 앉아 있잖아요. 내빈. 원래 그 유명한 이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내빈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내빈으로서 참석을 하시는 거죠. 내빈의 그 아이돌도 참석하는 거죠. 내빈의 아이돌. 어쨌든 저기 잠깐 이제 짬내서 그 리플에 대한 답변 드리면 넷플. 갑자기 지금 금방 넷플을 올라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저기 특강하기는 어렵고 그 한림에서 그런 특강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좀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넷플 뭐 나는 올라왔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만 좀 이렇게 되면 좀 지방순회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지방순회 욕심 되게 많아요. 있어. 이거 지방에서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그냥 가벼운 술자리라든지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더라도 맞아. 그 핑계 술자리가 대고 한번 중요한 이렇게 거야.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우리 돈 쓰더라도 2명 내지 3명만 있어도 가능하죠. 당연하죠. 2명 내지 3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한 2-3명 정도의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한번 내려가서 해남도 가능하니까. 해남?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요새는 교통이 좋아져서 차 타고 가는 거는 해남이나 광주나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럼 제주도도 가능합니까? 우리 제주도 잡읍시다. 제주도 요새- 제주도에 듣고 있는 마라도에서 이 맞아.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짜장면집 옆에서 우도에 계신 분 연락주세요. 우도에 계신. 제 경험으로는요, 제주도 가는 거는 저가 항공이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우도는 내려가서 바로 배만 타면 넘어가요. 이게 당일 코스로 가능해요, 우도는. 네. 그래서 가능한데 이제 넘어갔다 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 마라도는 그냥 짜장면 파시고요. 제주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아침 비행기 한 8시쯤 타면 9시에 네, 도착하고 얘기하고 하루 종일 놀고 제주 흑돼지 먹다가 한 저녁 7시 비행기 타면은 거의 하루를 풀로 내겠네. 아니 제주도까지 가면 다금바리. 제주도 한 바퀴 돌 시간도 나오는데요. 아무튼 동남아 다금발이 있다고 했을 때 가짜 저희가 그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여권? 아, 여권? 아. 해외 독자 여러분, 미국에 계시는, LA에 계시는 동사의 공간이. 여건! 건이 새끼야!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게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내려가서 저희가 간담회나 뭐 아니면 좀 힘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이현우 괜찮을 것 노무사님 같고. 또 차가 또 회사가 좋은 데라 차가 또 좋은 차예요. 명차. 청소를 안 할 뿐이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그거 얘기하셔야죠. 뭐요? iOS 6에서도 안 된다고. 맞죠? 진짜? 아까 나왔죠. 그거 리뷰 지워졌습니다. 그거는 네.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그거는 우리 팀 쿡인가요? 팀쿡? 네. 아 저기 CEO
예, 팀쿡한테 부탁을 하셔야지 저희한테는 안 돼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팀쿡이 지금 저기 그 누구냐 저기 그 사후에 지금 경영 수습하느라 잡스 바쁘긴 한데 사후에. 한번 메일을 보내보세요 팀쿡한테. 네,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민중의 소리 인사를 잘하자가 안 들린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라. 네. 엔지니어 니네들 뭐하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iOS 곧 업데이트 된다는데. 그쵸.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비자발적 이직 대책을 들어볼까요? 아니 혹시 우리 방송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음모가 아닐까? 알바? 아니 FBI에서 미국에서 지금 이걸 관련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뭐지 그 저기 그 뭐 지하 세력 있다며.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아, 우리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애들 제일 싫어할 거예요. 프리메이슨. 언제 이 사회를 뜯어 고칠지 모르잖아. 나눔의 가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눔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지금 일부러 그 IS-6에서 이거 안 되게 하는 거 아닐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통 엑서사이즈 방송. 엑서사이즈 방송. 자, 오로지 고득점만 추구하는 청취자를 위한 고품격 수원 방송 인사를 잘하자를 듣고 계십니다. 자, 빨리 대책 그럼 말해주세요. 이제 감소 대책. 이분 편집해서 들어내고. 이직의 감소 대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 환경이 참 멀리 갔다 왔어요. 외부 환경 얘기하다가 갑자기 삼성 얘기하다가 이렇게 멀리 갔다 왔는데 이제 외부 환경은 제끼고 네. 조직 전체적 요인. 그래서 조직 전체적 요인은 기업의 임금, 복리후생, 승진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임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 하면 임금을 올려주면 되겠고 돈이 없다라고 하면 총부상 관점에서 다른 비금전적 보상을 더 많이 해주든지 승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승진 제도를 바꿔주고 하는 것, 복리후생에 문제가 있으면 복리후생을 바꿔주고 경력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전체적 요인을 해결해서 이직 감소 대책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 네. 그 다음에 봤던 게 이제 근무 환경적 요인이죠. 그러면 근무 환경적 요인이 문제가 있다. 뭐 감독자의 리더십 스타일, 인간관계, 작업상 위험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기업에서 관리자에 대해서 감독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리더십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해서. 네? 뭐라고요? 리더십을 어떻게 바꿔야 돼? 리더십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네. 모르죠. 이 리더십 이론이 나오잖아요. 리더십 이론을 적용을 해본다면 글쎄요. 이게 이 리더십 문제가 있다 하면 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잘러. 교육 훈련 프로그램만 그냥 있을까봐 물어봤습니다. 써요. 네, 그래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상사와 부하 간의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고려한 인력 배치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지원하는 제도,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에서 많이 해주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작업장의 위험도가 많다 하면 위험도를 낮추는 이러한 이 작업 환경의 개선 이런 문제들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직무 내용에 관해서 직무의 지나친 전문화가 돼서 이직이 높다라든지 하는 것들처럼 직무 내용의 원인에 따른 이직의 대책을 생각해 보면은 직무 원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직무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 재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무 확대나 업무 수행의 자율성, 책임감 부여를 통해서 직무의 내용을 개선하는 대책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앞에서 본 것이 개인적 특성 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이라고 하면 개인적 특성 요인에 대한 이제 개선은 이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직의 원인을 밝히고 그걸 통해서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네. 개인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직 관련 이제 중요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직률을 부서의 이제 성과 관리 지표로 반영을 해서 이직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이직의 대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원인하고 이제 별개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3인공제에 보면은 이 미첼의 직무배태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직무배태성이라는 개념은 이게 뭐 새로운 제도나 기법 이런 게 아니라 이직의 대책, 자발적 이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대책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직무배태성이 세 가지죠. 연결고리, 적합성, 희생인데 그 기업에서 연결고리가 많으면 공식적 비조직적 관계라든지 네트워크가 많으면은 이직률이 낮아질 것이고 당연히
적합성, 직무와 사람 간의 적합성, 조직과 사람 간의 적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직률이 낮아질 것이고, 기업을 떠남으로써 희생이 많을수록 이 이직률이 낮아지겠죠 하는 얘기가 직무 배태성의 얘기입니다 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직무 배태성은 약간 실제적으로 쓰이는 기법적인 거라고 끼는 보다는 이제 이론적인 거니까 비자발적 이직의 대책을 써주시기 전에 살짝 언급해 주시고 네. 실제적 기법들을, 관리 기법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베드니스. 지금 베드에 누워가지고 네, 베드에 누우셔서 임베드니스 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자발적 이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발적 이직을 살펴보면은, 비자발적 이직은 종업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 악화, 기업의 외부적 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징계 이런 거에 의해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정년이 달했을 때 정년 퇴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자발적 이직이죠. 그래서 비자발적 이직은 맨 앞 시간에 모집과 선발 전에 조직의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예측된 뒤에 종업원들의 초과가 됐을 때. 왜 아, 왜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세요? 얼굴 바라보는 거 부담스럽다며. 아, 그건 그렇죠. 얼굴을 보지 말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얼굴 바라봐도 부담스러워요? 역시 얼굴로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혜선 농사님은 아이돌 패션과 이 외모와 이 패션? 사실 어제 개강이었는데 네. 제가 모르고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리쉬로 이거 그 참 몸매와 이런 걸로 판서해야 강의하잖아. 되는데 난감해가지고 한 살 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바로 가디건 입고 했죠. 네. 예선 농사님은 이 외모와 이 스타일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남자 수강생들이 그렇게 열광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할리스 커피 사주고 아이 그거는 완전 애제자들. 팬이니까. 애제자들 동생들 누나 동생 하는 아이. 팬입니다. 감사해요. 네. 도도하게 고자세 유지해야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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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야 피로가 풀리죠. 인사 인력 공급 과잉 상태에 이제 조정의 필요성이 그래서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인건비의 추가 지출을 통한 제품 원가의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약화되기 때문에 인력의 공급 과잉을 조절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작업량 감소와 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그리고 도전적인 직무 수행의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 불만족이라든지 조직 침체 가능성 때문에 이런 이직 인력의 이제 감축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세 번째 인력 공급의 과잉의 현상의 원인은 뭐 이거는 조직 외부적 측면에서 이제 경기 후퇴라든지 제품의 노후와 매출의 생산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 경기 후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기계화라든지 자동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술의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정원이 필요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시장 경쟁의 격화로 인해서 기업의 인건비 감소를 통해서 생산 원가의 절감 노력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인력 공급의 과잉의 현상의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녹음 좀 하세요. 갑자기 안 거라 왜? 지금까지는 이현우 노무사님의 코 고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뭐해? 편집할 때 자기가 잘라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편집을 한 사람이 권력자야. 자 어디까지 내 걸로 했지? 해야지. 빨리 해야 돼. 빨리 하고 가요. 네. 비자발적 이직의 유형은 양적인 측면, 양적 조정, 질적 조정 뭐 이런 것도 바로 잘 진짜 생각할 수 좋아. 있고요. 다시 해보세요. 비자발적 이직 관리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비자발적 이직 관리는 양적 조정과 질적 조정이 있습니다. 네, 괜찮네요. 아, 네. 또박또박 할까요? 네. 사실 이게 일부러 멋있는데요? 그래요? 네. 아,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각 강사. 조각 강사. 목소리도 승부할까요? 네. 외모보다는 목소리로. 양적 조정은 근로자 수 그리고 근로 시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너무 성우 같잖아. 괜찮은데? 그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자선은 내부 노동력과 외부 노동력 측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부 노동력은 정규사원, 그래서 정규사원의 정리해고나 조기퇴직, 비정규사원의 재계약 중지라든지, 외부 노동력은 신규 채용을 억제하거나 중도 채용을 중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조정은 총화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잔업규제라든지 정규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무급휴가, 휴업 등을 생각할 수 있고, 유연적 근로시간은 우리 노동법에서 배웠던 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근로시간제 간주, 교대제 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적 조정은 노동력 조정과 임금 조정이 있는데, 노동력 조정은 기업 내 배치 전환과 교육 훈련, 기업에는 출향 조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임금 조정은 기본급의 동결이라든지 기본급 외에 상여급, 복리, 후생비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부 방출로 들어가면요. 네. 내부 방출의 이제 개념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신규 채용의 억제, 배치 전환, 출향, 전직, 임금 조정을 통해서 고용을 조정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 방출은 종업원들의 고용 불안과 노사 갈등의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부 방출을 통해서 고용 안정과 해고 회피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측면. 그래서 네. 내부 방출을 해보고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외부 방출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내부 방출의 양적 고용 조정을 생각해 보면은 양적인 측면을 줄인다라는 측면 생각하면, 양적인 측면 하면은 무조건 종업원을 해고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양적인 조정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은 이제 근로시간의 조정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초과 근로시간이라든지 정규 근로시간제 아니면 유연적 근로시간제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러니까 초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들, 내지는 노동시간을 유연적으로 설계해서 양적 근로시간 조정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휴업이나 휴직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로시간 단축을 안 되는 경우에는 인력 감축 대신에 휴업을 하거나 휴직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이제 양적인 감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종업원들의 이제 소득 감소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채용의 억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규 채용의 억제는 자연적인 종업원들의 감소를 활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년퇴직자나 자연 발생적인 이직을 활용해서 종업원들의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질적 고용 조정이니까 종업원들의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 전환 생각하면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종일 조직 내 종업원들을 근무 장소, 근무 내용들을 변경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배치 전환이고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이제 직장 분위기의 쇄신, 근로 의욕의 고취 등의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향 및 전적이 있습니다. 출향은 기존 회사의 종업원들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로의 이동을 하는 것들이고, 전적은 근로자가 소속을 원래 기업에서 다른 기업들로 옮기는 것들. 그래서 출향 및 전적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네. 교육훈련을 생각하시면은, 이 유한 킴벌리 사례를 생각해 보면요, 2조 3교대에서 그러니까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를 통해서 교육훈련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로 방출시키지 않고 종업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장래에 종업원들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종업원들의 기술 다양성이나 종업원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교육훈련에 투자를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종업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 이제 임금 조정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효과가 가장 높지만 가장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네. 임금이 감소된다 하면 종업원들의 사기 저하나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먼저 줄이는 것보다 우선은 복리후생이나 상여금 같은 걸 먼저 줄이고 최후수단으로 이제 기본급을 동결시키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방출 관리를 생각하면은, 외부 방출 관리는 종업원들 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외부 노동시장을 방출해서 종업원들을 줄이는 방법인데,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내부 방출의 고용 전략에 대해서 인력 감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와 같은 외부 방출을 활용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외부의 방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가장 효과가 제일 높으면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리해고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고는 다 아시죠. 그래서 경제적, 산업 구조적인 여건에 따라서
잉여 인력을 감축시키거나 인력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해고하는 전략들이 정리해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법에도 이게 이제 그 입법화가 되어 있죠. 경영상의 해고라는 제목 하에서 이게 판례상 인정했던 것들이 입법화가 됐다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단기간에 고용 조정이 가능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는 매우 큰데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거나 잔류종업원에 대한 불안감, 사기 저하, 신뢰감 상실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기퇴직은 기업의 이제 정년 도달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희망하면은 퇴직시키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희망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 선택적 퇴직인데 이게 인력 그 방출 전략에 들어가는 이유는 조기퇴직을 하는지는 종업원이 결정하지만 조기퇴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시행할까 말까는 기업 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퇴직 제도는 인력 방출 전략에 나오고 있겠고요. 장점은 인건비의 부담을 해소하고 인사 적체라든지 네. 아니면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덜 들겠지만 네. 단점으로는 이제 퇴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쵸.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퇴직 수당이라는 거 해서 기업마다 이제 인건비를 좀 몇 개월 분을 더 주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고 방출 전략 하는데 인건비가 더 들 수 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가 조기 퇴직을 특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 기업 경쟁력이 훼손을 하겠다. 왜냐하면 퇴직할지 말지는 또 종업원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퇴직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정년퇴직이라는 거는 기업의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이 도달한 경우에 정년이 도달하면 근로자는 의사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들 그게 네. 정년퇴직이죠. 그래서 정년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퇴직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할 게 정년이 지나친 게 좀 짧다라는 주장을 하긴 하죠. 또 근데 물론 젊은 층에서 생각할 때는 정년이 너무 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제 생각할 수 있고 정년제 같은 경우가 장점은 정년제로 인하여서 근로자는 무조건 회사에 그만둬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신규 종업원들의 이제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점을 그거 반대적으로는 정년이 도달했으면 무조건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유능한 종업원들이 의사에 상관없이 해고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너무 길고 인건비 부담, 특히 연공급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임금 피크제 네. 이런 것들을 앞에서 배웠으니까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성공적인 고용 조정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면은 네. 오늘 왜 이렇게 말 잘해요? 성우 말씀 목소리 오늘 완전 청산 유수인데? 뭐? 성공적인 고용 조정 방안에 대해서 네. 앞부분에 우리 술 먹어가지고 그런가 봐. 너무 잘하는 모습을 한주는 보이고 한주는 이 농땡이 피는 모습 한주는 또 바짝 먼저 쉬파 같잖아요. 아, 네. 어차피 난 내강이 아니니까. 성공적인 고용 조정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면은 첫째 사전적 퇴직 경고를 통해서 고용의 예측성을 증대해 보겠다. 그래서 퇴직 경보 제도 조기 퇴직 경보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직 내에서 무조건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리 종업원들이 퇴직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종업원들에게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직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조직이 나중에 고용 조정을 할 때 큰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고용 가능성의 제고를 위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아웃플레이스먼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2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장에 퇴직한 후에 인생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고용 조정을 해야겠다라는 것들. 세 번째는 고용 조정을 통해서 종업원의 선택과 참여를 통해서 고용 조정의 제도를 선택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제도에 도입을 할 때 종업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도입을 해야겠다. 네. 그리고 제도를 선택해야겠다라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구조적인 인사관리를 통해서 합리적인 설계. 왜 이렇게 네. 좋아하세요? 다 끝났어요. 근데 아까 네. 그 고용 조정에서 뭐 할 얘기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없어요. 저는 그런 거 할 얘기 없는데요. 아까 경조 내용 뭐 할 얘기 있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이따가 아웃플레이스먼트 할 때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면은 구조적인 인사관리 제도의 합리적인 설계를 통해서 채용, 평가, 보상, 개발 관련 인사제도를 설계하고 조직의 성과 부진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이 못하면 알아서 나가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잔인하다. 합리적인 설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조직에 살아남질 못하는 거죠. 힘들면. 그쵸, 네. 그래서 힘들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조직에 남아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정리해고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최소화를 정리해고와 같은 그러한 구조조정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서 노사 간의 신뢰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협력적 노사관계에서 특히 내용이 되는 것들이 이제 종업원들을 최소한 해고를 하지 않고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협력적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10마리, 아니 20마리, 아니 30마리, 만 마리, 십 마리, 아니 60마리, 아니 7마리, 아니 8마리, 9마리, 100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성분이 없는 틈을 타서 아웃플레이스먼트와 인플레이스먼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사람들 많이 내보내고 하다 보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불편하죠. 네. 그리고 나가는 사람도 회사에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내보내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나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가서 좀 별로 회사에 이렇게 악감정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간 사람들이 잘 되는 게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잘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아웃플레이스먼트가 나왔죠. 그래서 아웃플레이스먼트가 이제 뭐냐라고 하면 기업의 이제 정리해고나 이런 비자발적 이직을 할 때 퇴직하는 종업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하고 할 수 있도록 인생 설계나 뭐 창업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야, 나하고 하고 있었어?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인사관리 강의를 고품격 듣고 고풀 계십니다. 방송. 그래서 이제 기업과 해고된 종업원 둘 다에게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배경 자체는 이제 고용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들 불만들을 계속 그때마다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서도 뒤에 대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돼야 구조조정이 좀 활성화되겠다. 이제 이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령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 그리고 기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고, 이제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이제 아웃플레이스먼트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대 효과가 뭐냐? 보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하다 보면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데 이런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노사관계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의 이미지 손상도 최소화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반대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줌으로써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 이직을 줄일 수도 있고 조직 몰입도를 다시 이제 높여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사고율이나 이런 것도 감소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나가는 종업원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해고 당하면서 느끼는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혼란, 갈등 이런 거를 빨리 극복하고 사회 나가서 적응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퇴직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본인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양 당사자 말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유능한 인력 손실을 방지할 수도 있고 숙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저 오빠 혼자 약 챙겨 먹어.
일단 여기 하고 또 이제 웬일이야? 급격한 노동력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잠깐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뭐 먹었냐? 혼자 영양제 먹었어. 4알인가 3알 먹었어 혼자. 요새 뭐 힘드냐? 자기 혼자 몸 챙기는 거 봐. 웬일이야. 아니 이게 우리가 한 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신은 하나지만 몸은 다르니까 뭐 자기 몸 챙기고. 그러니까 강의 아니라면 이렇게 영양제 투혼, 영양제를 먹으면서까지 이런다, 지금 내가 강의를 잘하려고. 아니 그냥 좋게 받아들이자고. 이것구만. 상업적이야 사람이. 아니 우리가 성봉이한테 나처럼 뭐 빚내가면서 너희들 같이 먹고 살자 이런 거 기대할 수는 없잖아. 맞아. 혼자만 살겠다고. 자, 그러면 이 아웃플레이스먼트의 이제 유형을 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제2의 인생 설계 프로그램. 그래서 종업원의 어떤 생애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제 필수 교육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이제 여러 그 내외부 전문가한테 향후의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받아가면서 이제 제2의 인생 설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경력 개발 상담이나 어떤 노후 생활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후 생활 설계 이제 이런 것들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래서 퇴직 전에 일정 시점부터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할 때 이제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 창업 관련할 때 어떤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신경 써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받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창업했을 때 이제 기업에서 뭐 이렇게 담보를 서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준다든지 해서 창업 자금을 어떤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다음에 창업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할 자금이 없다라거나 본인이 이제 이런 도박은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월급쟁이가 좋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재취업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제 돼 있죠. 요거는 국가적인 부분,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연계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이제 연령,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퇴직한 다음에 이제 가능한 직장을 이렇게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아니면 직장에서 이제 알선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할 때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구직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부 안에서도 왜 고용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워크넷도 있고 그 근로복지공단 컨설팅 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업 자문해주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국가적으로도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자체가 저희도 할 뻔했잖아요. 서울시 창업.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기업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웃플레이스먼트 유형은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간 사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사실 나간 사람은 내보냈으니까 기업에는 사실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이제 그거 자체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심리적인 영향이나 업무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웃플레이스먼트만큼이나 이제 인플레이스먼트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웃플레이스먼트 진행하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힘들어요? 힘든데, 오늘 1시간 내성. 너는 영양제를 먹잖아. 4알씩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노성목농 우사님이 영양제도 먹고 했으니까 맞아요. 진행을 좀 해주세요. 아세요. 방송하려고 열심히 영양제 먹고 건강 챙기는 강사. 과연 방송하려고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건강을 챙기는 걸까? 강의하려고. 거짓말. 채점하려고. 거짓말. 문제 만들려고. 거짓말. 다 거짓말. 대체 뭐 때문에 먹는 걸까? 피곤해. 뭐 때문에 피곤한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고 방송이 나오겠지? 피곤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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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줘야.
간 때문이. 인사 때 때문이. 인사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야 나 정말. 인사 때문에 이렇게. 근데 광고 마음에 들어요? 아, 그거 너무 웃겨. 광고 좋습니다. 그 편집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완벽하면은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인사 덕분이. 인사. 자, 인플레이스먼트 진행해 주시죠. 인플레이스먼트는 아나운서 목소리로 이예순 농사님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임자 있는데 왜 내가 잘 보여야지? 영희제 먹으면서 내가 왜 힘을 길러야지? 장작 좀 패고 가야 돼. 나의 장작패기 신공을 보여줘야. 장작패기 신고. 이게 바로 이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이 장작패기. 참 좋은데. 아, 진행이나 해. 인플레이스먼트는 잔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각각 새로운 경력 관리를 위해서 지도나 교육 훈련, 기타 지원을 하는 정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용 조정 후에 기업이 설정한 목표의 성과 달성을 하게 된 뒤에 회사에 남아있는 잔류 종업원들에 대해서 잔류 종업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능력들을 향상시켜서 성과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인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스먼트의 시행 절차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구성원들의 인식행위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길러한다는 측면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조 조정 이후에 잔류 종업원들은 많은 오해와 불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싹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조정에 대해서 인식 과정을 새롭게 개입하고 고용 조정에 대해서 공정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잔류 종업원들에 대해서 회사를 위해서 피치 못할 선택이었고, 종업원들에 대해서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다, 회사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라는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사가 조정하고 개입하는 활동. 두 번째는 구성원들의 고용에 대해서, 강제 퇴출에 대해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분노라든지 이 반발을 느끼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은 체계적인 상담이나 대응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구성원들의 연대행위 방지를 위해서 대응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잔류 종업원들의 심리적인 연대 의식이 점점 이 연대 의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집단 행동을 야기할 수가 있겠죠. 종업원 모두가 구조조정이 될 수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뭉치자, 회사에 대해서 뭐 태업이라든지 단체 사표를 써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구성원들의 연대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까치 새끼. 또 까치한테 돌 던지러 갔어. 까치. 줘봐. 지금은 동물보호협회 동물보호협회 고소해. 이효리한테 내가 연락할게. 이효리한테 연락해! 이효리한테 연락해서 말해. 까치한테 돌 던지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나무 맞추려고 그래서 나무. 도봉산 까치남. 도봉산 까치남. 아, 웃겨. 한 손엔 담배 짚고, 한 손엔 짱돌. 딱 찍으면 짱돌이고. 진짜 인터넷에 올리면은 도봉산 까치남. 이거 듣고는 편집해가지고. 이거 사진 하나 찍어놔요, 우리. 그 다음 네 번째,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조직 종업원과 에이.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와 경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노사 파트너십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해서 인플레이스먼트의 시행 절차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스먼트의 그러면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파워먼트. 잔류 종업원들에게 의사결정의 권한,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인파워먼트는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파워먼트요? 네. 경영조직에서 인파워먼트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심하면 이혜선 노무사님의 정통 경영조직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너무나 편집이 잘 돼서 다른 제가 요약서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제 걸 보면 이해가 가시죠, 잘. 근데 이혜선 노무사님 거 보면은 그게 술술 잘 읽혀요. 그쵸. 그 구성을 되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그 문제집을 또 문제풀이 책을 하나 더 낼 거라서요. 새로운 내년에? 2탄을 준비하시는 네, 2탄을 정통 준비 중입니다. 한 권만 풀면 다 되는 그럼 되겠다. 한 권만 풀면 되는. 그럼 되겠다. 정통 한 권만 풀면 경영조직 되는 강의. 전통 경영조직 맷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 몇째는 하지 마. 몇째 하지 말고. 아, 너무 그 천재 막 이런 거 따라한 것 같잖아. 우리는 한 권만 풀면 되는 정통. 이거는 한 권만 보면 한 한 권으로 권만 끝내는. 끝내고 한 권만 풀면 되고. 한 권 더 끝내는 문제풀이지.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빨리 끝내자. 인파워먼트 하겠습니다. 제가 노정현 변호사님께. 아까 인파워먼트 하시려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거 말고 저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거요? 조직 변화 이후 안정화 과정. 아, 예, 인파워먼트는 그래서 잔류 종업원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자율권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잔류 종업원들에 대해서 해고에 대한 공포와 무력감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권한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무기력을 극복하고 종업원들에게 자율권을 높여주는 것들, 권한을 향상시켜주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직무 부분에서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잔류자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직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종업원들에 대해서 권한을 향상시키거나 고용 의지를 높이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생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 시스템. 그래서 생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성과 및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여서 핵심 인력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연적인 보상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러니까 사람 자르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을 더 주는 거죠. 사람 자르고 나서 이제 걔네들 내보내고 남은 돈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그쵸.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앞뒤 상황을 좀 고려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좀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이게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게 좋은 거다라고 100% 이해하시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 활성화의 증대. 그래서 잔류 종업원들의 사기와 직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 활성화는 필수적이죠. 그래서 기업은 기업과 구성원 사이에 붕괴된 신뢰를 회복시키고 가치를 공유하면서 기업과 구성원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한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뉴스를 진짜 야, 근데 가지가지. 막걸리 다 먹었냐? 네, 다 먹었어요. 한 병 더 가지고 올까요?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으로 피날레는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피날레는 그 여신급 아나운서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이 가요계를 점령하고 이제 방송계를 점령한 아나운서 외모. 아나운서 외모인데 말하면 깨. 아나운서 외모도 아니고요. 술 먹는 것만 안 들키면 술 먹는 것만요? 네, 새벽에 그 술집만 안 돌아다니면은 안 돌아다녔어요. 한 군데 죽치고 있었냐?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는요. 조직 변화, 즉 구조조정 이후에 이제 안정화 단계, 안정화 과정을 조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깔때기를 댔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번 시행을 해서 조직 변화를 시도를 했다. 그럼 이 조직 변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이제 조직 변화 위해서는요, 조직을 좀 재정비하는 휴유증 치료 단계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안정화 단계, 그리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약 단계를 좀 거쳐서 조직 변화를 안정적으로 좀 정착시킬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관리 사항이나 관리 전략 포인트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구조조정 발표 직후에 지혈과 봉합을 하는 휴유증 치유 단계에서는 각종 누수 현상 방지와 조직 재정비, 또 현재 갖고 있는 역량과 문제 소재를 조금 정밀하게 점검해보는 전략을 좀 펼쳐야 되고요. 두 번째, 시스템 재구축 단계에서는 참여 경영 체제를 조금 만들고, 그리고 감소된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네. 그 일을 조금 예전과 마찬가지로 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조직 직무 인력 시스템 또는 뭐 정보 공유 시스템을 좀 재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약 단계인데요. 이 제도약 단계에서는 상생 경영과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지식 경영을 중시하는 전략을 펼쳐서 이제 조직 변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시면 됩니다. 끝! 이제 마무리해야죠.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면 오늘 됩니다. 10화. 응? 10화 아주 즐거웠습니다. 10화 즐거웠습니다. 9화도 즐거웠어요. 난 자고 일어난 게 밖에 없는데. 네. 오늘 자. 10화 어떠셨습니까? 여름이라서 저희가 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약 올리는 걸지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지금 계곡에 와서 저희는 물을 못 봤습니다. 요즘 가뭄이라. 그냥 가뭄이라 물이 없어, 계곡에. 맞아. 심각하네요, 진짜 가면. 근데 어쨌든 공부하면서 수험방송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방송. 요새 가뭄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좀 아껴 쓰시고요.
환경을 생각하면 이 어. 동물을 저는 그 생각했어요. 좀 시험 끝나고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저기 가시로 했잖아요. 네. 대명군도 뭐죠? 네, 대면군도 가려고 그랬는데 몇몇이 떨어졌어 1차를. 아 근데 아니 1차 올해 어려워가지고 많이 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도 지금 기도를 해야 돼요 요새. 근데 저는 합격 요새 합격한. 요새 좀 그런 생각 좀 하는데,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길이 있고 또 자기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사실은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을 자기가 굳게 좀 움켜쥐고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자기를 더 빛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사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본인의 어떤 가치를 너무 폄훼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방향 이런 거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노무사 공부 자체가 아니라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노무사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과연 노무사 공부를 해서 과연 내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가치 중심적인 사고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가치 중심적인 사고 자체가 자기한테 힘이 돼요. 이거를 노무사 자격증을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니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단으로.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아까 그 술 먹고 깽판 부리던 그 아저씨 똑같은 사람이야? 대체 자아가 몇 개야? 지금 이 아저씨는 누구야? 그분이 잠깐 오셨네? 몇 호세요? 몇 호님이세요? 그분이 오셨네? 그 아무튼 자기가 추구했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좀 대승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극복을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합격하면 저희 같이 맘 편하게 뭐 이제 술 먹으면서 방송하고 뭐 이러는 장점은 있지만 그 뭔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항상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게 좀 기본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족한 사람 없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시고 살아도 좋겠다 라는 거고요. 뭐 노성모 농사님 혹시 하실 말씀 간단히 있습니까? 깔아줘요. 간단히 음악 좀 깔아주세요. 띵띵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 이런 이루마. 이 새끼들은 이루마 노래 이루마의 이 피아노 응. 니들이 뭔데 편집권까지 넘봐 이 새끼들아. 어쨌든 우리는 18을 끝냈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남자친구가 생겨서 면접을 보러 가야 돼가지고요. 이 두 분이 지금 저희는 방송을 마치고요. 이해선 농사의 남자친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대로 네. 이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평가 기법을 기법과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면접상의 오류들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과연 이놈이 이해선 농사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저희는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건가요? 그럼요. BSC가 아니라 면접 나는 처음에 얘가 가면평가와. 나한테 잘생겼다 이런 말을 해주면 그 할로 이펙트 나 일단 그거에 되게 약한데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먹을 걸 사주면 아무튼 갑자기 음료수를 사주고 뭐 과자를 사주면은 참 된 사람이구나. 나는 여신님, 혜선 느님 이런 말 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 멋있어. 너는 면접관이 아니잖아. 귀가 얇구나. 나 귀얇아.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먹는 거 약하고. 그러니까 네. 이 세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면접자 교육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호구를 원하는 거야. 자, 뭐야. 자, 저희는 이제 여기서 1차를 마치고요. 2차로 지금 이제 우리들의 희생양 혜선이를 앞세우고 과연 우리들의 호구를 찾아서 얘가 호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 그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냐. 그러니까요. 네, 그걸 보면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두 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언젠가 이제 우리 둘을 버리고 거기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기 나온 소감 한마디씩 하시고요. 네. 마무리하죠. 오늘 저 여기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요. 저도요. 어디라고요? 여기? 무수골. 아, 무수골. 도봉산 자락입니다. 물이 없는 무수골. 원래 많았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인수봉이 보여요, 인수봉이. 여기가 그 밤골 마을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밤나무가 많아가지고 식당도 그래서 밤골 식당인가? 밤골 회관이죠. 네, 방골회관. 이거 회관 같은. 근데 참 어쨌든. 괜찮아요. 여기 숲도 우거지고 또 여기서 인수봉도 보이고 하니까 되게 운치 있는 동네죠. 그렇네요. 네, 조선시대 때 한량들이 글이나 읽으면서 이렇게 놀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놀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네, 저도 마음에 그게 좀 걸리는데. 그래서 방송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네, 술을 안 먹고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사만. 저래서 이미지가 좋은가 봐. 이해선 농사 좋잖아. 나는 안 좋아요. 해선신, 해선 누님은 뭐야? 그 이미지는 뭔데? 진짜 이거 막 눈에 불꽃 나오겠어. 자, 됐고 이해선 노무사님 한번 나와보시니까 소감 어때요? 아, 저는 여기 오랜만에 진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 맨날 학교며 뭐 연구소며 뭐 강의며 이래가지고 나올 시간이 없었는데. 에이, 오빠들이랑 남산 한번 갔잖아. 맞아요. 참 아저씨들하고 잘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좋네요. 나오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되게 좋았습니다. 자, 오늘을 기억하실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유지관리 부분하고 방출관리, 그러니까 이직관리 쪽 공부를 하셨는데요. 오늘 기억하실 거 한 가지는, 무수골이 되게 좋은 동네다. 시험이 끝나고 한번 오시는 것도 시험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이해선 농사님과 MT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네, MT를 갑니다. 우리는. 어디죠? 우리 갑자기 거기 생각이 안 대명. 났어요. 대명이 거기 뭐죠? 대명 콘도에 있는 워터- 오션 아, 월드 오션월드. 갑니다. 우리도 가도 되나? 당연하죠. 다 가야 같이 돼요. 가야죠. 우리 수강생을 다 이끌고.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아니, 가셔야죠. 가셔야죠. 이원 농사님도 무명강사 했으니까 귀빈. 게스트. 또 뭘 뜯어 쳐먹으려고.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즐거웠습니다. 오늘 뭐 저희는 즐거웠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제가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독소를 좀 퍼붓긴 했는데 지금은 좀 술이 깼으니까 아까 코드 골았어요. 저희만 여기 와서 되게 죄송하고요. 결사가 짓을 왜 하는데? 꼭 신우이 같아. 진짜 가끔. 이런 저희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시면 듣지 마. 누가 강요했어? 이거 발언 센데요. 나의 용감함을 보여주겠어. 용감함을 보여줘. 술 먹고 방송하는 건 듣지 말란 얘기야. 노성호 노사님도 용감함을 한번 강의 안 하고 농담하는 건 듣지 말란 얘기야. 용감함을 보여줘. 노성호 노사님. 이래서 나 왜? 이해가 왜? 못생겨. 서수민 PD와 이래서는 그거야? 용감한 녀석들을 닮았어. 이해선을 맡고 있는. 그러고 보니까 너 박성광 닮았어. 그런데 닮았네. 자, 오늘